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1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드리면 공기조화에서 냉방 및 난방 부하의 종류와 계산식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문제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제 122회 제 2교시 01번 문제이고요. 키워드를 써보면 냉방부하 그리고 난방부하 그리고 종류 계산식 이 전체적인 게 이제 공기조화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써보았습니다. 오늘 문제를 풀 이제 항목들을 좀 써보겠습니다. 1번 부하 구분 2번 냉방 부하 3번 난방 부하 4번 계산식 5번 참고 사항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냉방부어랑 난방부어랑 공통적인 부분들만 이제 모아서 이 부하 구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부하 구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그 부하 구분 동일한 부하에서 이제 이게 냉방일 때 필요한가 난방일 때 필요한가 이렇게 아니면 둘 다일 때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짝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나중에 이 부하 구분이랑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다 들으시면은 냉방부하 따로 난방부하 따로 볼 필요 없이 부하 구분 하나만 정리하시면 이 두 개가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먼저 부하 구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하 구분은 첫째로 실내 부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내 부하는 구조체 부하가 있고요. 열전달로부터 인한 그런 전도 열전달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부하를 구조체 부하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벽에서 그리고 천장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그리고 지붕에서 발생을 하죠. 등이면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의 온도 차이에 의한 그런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리창 부하가 있습니다. 유리창 부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전도 개념과 일사 개념이 있고요. 전도 개념은 이제 위의 구조체 부하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온도차 이해한 거. 일사는 이제 햇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일사량에 의한 그런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외에 침입, 외기, 부하가 있고요. 침입 외기를 틈새 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부 발생 부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인체는 열을 발산시키죠. 그리고 또 조명, 그리고 기기. 기기는 집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냉장고에 압축기가 있잖아요. 그런 압축기에서 모터에서 또 열을 발생시키죠. 또 세탁기, 또 모터가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유리창부하에서 일사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내부 발생부하의 인체 조명 기기는 요거랑 요거는 사실 난방부하에는 오히려 득이 되는 거라서 들어가진 않고요. 냉방부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부하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치 부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좀 뭔가 막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부하 구분만 다 쓰고 한번 정리하시면 이제 머릿속에 꽉 쏙 들어올 겁니다. 장치 부하는 실내 부하, 예, 위에서 말하는 실내 부하죠. 그대로 이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침입 외기 부하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도입 외기 부하. 침입 외기 부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려는 목적 없이 들어오는 그런 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입 외기 부하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들여오는 그런 외기입니다. 예를 들어 환기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에 송풍기, 덕트, 부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장치 부하는 이제 공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여론 부하입니다. 여론 부하는 예를 들어 냉동기나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치 부하가 그대로 오고요. 그리고 펌프, 배관, 부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살짝
살짝 더러워져서 좀 화이트로 구웠고요. 좀 더 가시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실내 부하가 이제 여기 실내 부하로 이렇게 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장치 부하가 여기 장치 부하로 이렇게 오게 되겠고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거 설명드린 거랑 연결시키려고 이제 그린 거고요. 여기를 여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냉동기, 보일러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공조 장치 할게요. 여기는 뭐 코일 해당했죠. 뭐 냉각 코일, 뭐 가열 코일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실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먼저 열원은 이제 냉동기나 보일러입니다. 냉동기에서 냉수를 만들어서 또는 보일러에서 온수를 만들어서 또는 냉동기에서 냉매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에어컨이면 이제 냉매 그대로 이용하겠는데 냉동기에서 냉수를 만들어서 냉각 코일 이용할 때는 냉수를 만들어내겠죠. 보일러에서는 온수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쪽 냉각 코일이나 가열 코일로 냉수나 온수가 갑니다. 그리고서 얘네들이 몫을 다하면 다시 되돌아가고요. 이렇게 왔다가 되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기 조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랑 공조 장치랑 공기를 통해서 이제 부하를 담당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일 때는 공조 장치에서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져서 실내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뜨거워진 공기는 다시 공조 장치로 오게 되고요. 차가워져서 다시 가고요. 이런 식이죠. 난방부 같은 경우는 열원에서 온수를 공조 장치에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그 차가워진 공기가 들어와서 이 뜨거운 온수와 차가워진 실내 공기가 간접 열교환을 통해서 실내 공기는 다시 뜨거워져서 실내로 공급이 되고요. 열원의 온수는 이제 이 공기를 뜨겁게 했으니까 본인은 차가워져서 다시 열원으로 돌아가고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공조장치에서 실내로 이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냉방이다 그러면은 실내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차가운 공기가 가고요. 그 다음에 냉방을 하고 나면은 얘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여론 같은 경우는 똑같이 냉방일 때 차가운 냉수를 공조장치에 보내주죠.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랑 이 차가운 냉수랑 열교환해서 차가운 냉수는 뜨거워지면서 다시 열원으로 복귀를 하고, 이제 실내에 있던 차가워진 공기는 공조장치에서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이제 실내로 공급이 되고요. 이런 식이겠죠. 근데 열원과 공조장치는 보통 냉각코일, 가열코일을 물을 매개체로 이제 열을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냐면 이제 펌프나 배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공조장치랑 실내는 이제 공기를 매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풍기랑 덕트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부가적인 거 하나 더 그리면, 여기는 이제 외기가 도입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실내 공기가 이제 배기가 되고요. 공조장치랑 실내랑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실내에서 배기가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외기가 도입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실내 공기만 순환하다 보면은 이제 일산화탄소도 높아지고 이산화탄소도 높아지고 각종 그런 공기 중에 오염물질의 농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량은 계속 외기를 도입을 하고 일정량은 계속 실내 공기로 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실내 부하는 여기 실내에서 발생하는 부하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데가 벽으로 되어 있다. 근데 겨울철이다. 그러면 실내에 그런 따뜻한 열이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구조체 부하, 실내 부하죠. 왜냐면 실내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또 유리창이 있어요. 겨울철은 일산은 아니고 전도만 해당이 되는데, 일산은 오히려 빛이 들어오니까 더 따뜻해지니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만 해당이 되는데, 유리창이 또 있어. 유리창도 온도차에 있으면은 계속 안에 있는 열이 유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겠죠. 유리창 부하도 실내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리창이 있는데 뭐 틈이 있어요. 좀 크랙 같은 게 있어요. 또는 좀 덜 닫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거기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실내에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또 침입 외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침입 외기도 실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하인 거죠. 그 외에 이제 인체 조명 기기는 냉방부하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냉방부하에 오히려 도움이 되죠. 여름철에 실내를 차갑게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유리창을 통해서 햇볕이 들어오고 고려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구조체나 유리창의 전도도 똑같은 얘기죠. 계속 바깥에와 안에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이제 열이 들어올 거예요. 또 뭐 모터라든가 사람이 있어요. 또는 조명이 있어요. 다 열을 발산하는 거잖아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인자들이죠. 그러면 여름철에 실내를 차갑게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계속 열이 발생하니까 이 내부 발생부와 이제 인체 조명 기기 예를 들었는데 얘네들도 이제는 내 실내 부하에 해당이 되겠죠. 실내에서 발생을 하니까 기기 등을 빼먹어서 등을 그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내 부하 좀 이해되셨죠? 실내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실내 부하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공조 장치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공조 장치. 이 공조 장치는 이제 실내에 뭐 여름철이면 차가워진 공기, 겨울철이면 따뜻한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 아까 이제 그럼 이 공조 장치는 이 실내에 부하에 해당되는 것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외기를 도입을 하는데 도입되는 외기가 여름철엔 더 뜨거울 거고 또 습도도 높을 거고 겨울철엔 더 차가울 거고 습도가 더 낮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도입되는 외기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의 부하를 더 이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조 장치가 담당하는 부하는 이 실내 부하 그리고 외기를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부하 또 이 실내와 공조 장치를 연결하는 게 공기가 매개체이기 때문에 송풍기나 덕트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럼 송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난방 부하에는 얘가 열을 발생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해줘야 되고 겨울철에는 오히려 열을 내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은 고려 안 해줘도 되고 하지만 덕트를 보면은 쭉 덕트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덕트도 구조체 부하처럼 이제 덕트 안과 덕트 바깥의 온도 차이에서 열 전달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제 차가운 공기가 덕트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열이 밖에서 안으로 열이 들어올 것이고 또 겨울철에는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는데 이제 안에서 밖으로 열이 방출될 거고 그런 부하까지도 이 공조 장치는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공조 장치는 실내 부하, 실내에서 발생하는 실내 부하, 그리고 도입되는 외기에 대한 부하, 그리고 송풍기나 덕트에서 손실되는 그런 부하를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치 부하는 실내 부하, 도입 외기 부하, 송풍기 그리고 덕트 부하 이렇게 장치 부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죠? 여름 부하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건데 실내를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내를 차갑게 하려면은 먼저 이 공조 장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공조 장치를 또 이용을 하려면 공조 장치에 냉수나 온수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내와의 그런 공기와 열원으로부터 그런 냉수나 온수나 간접적으로 열 교환을 하면서 열을 얻거나 열을 잃는 것이 공조 장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열을 공급을 할 때 온수가 가고요. 또 공조 장치에서는 이제 공기가 이 온수와 만나서 이제 가열이 돼서 실로 공급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온수는 좀 차가워져서 다시 열원 보일러로 가게 되고요. 반대로 냉방일 때는 열원에서 차가운 물, 냉수가 공조장치로 가고요. 공조장치에서는 뜨거운 실내 공기가 이 냉수에 의해 차가워진 다음에 다시 실내로 돌아가고요. 또 차가운 냉수는 열을 빼앗아 왔으니까 가열이 되죠. 그래서 다시 뜨거워져서 냉수가 뜨거워져서 열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열원이 담당하는 부하는 당연히 실내 부하도 담당을 해줘야 되고 또 공조장치에서 외기가 도입이 됐는데 그 도입된 외기가 실내 공기랑 이제 온도 차이도 있을 거고 습도 차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외기와 실내 공기와의 차이인 그런 외기 부하도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도입 외기 부하였었죠. 그리고
또 송풍기 덕트에서도 손실되는 그런 열도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된 순서가 공조장치가 실내를 공급을 해주고 또 열원이 공조장치를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열원이 제일 뭐 위에 있거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얘는 실내부하, 도입배기부하, 송풍기 덕트부하인 장치부하를 담당을 해줘야 되고 더불어 이 열원과 공조장치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배관이었죠. 그리고 물이었죠. 매개체가 물이었죠. 그래서 펌프나 배관에서 발생하는 부하까지도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겨울철 난방인 경우에는 이제 이 음, 펌프가 뭐 발생한 열은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려 안 해도 되지만 여름철인 경우는 이제 펌프는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펌프에서 발생하는 부하도 당연히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배관은 이제 이 열원과 공조 장치가 배관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럼 배관은 여름철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 배관으로 열이 들어올 것이고 겨울철에는 이 배관으로부터 바깥으로 열이 방출될 거잖아요. 그런 부하를 담당을 해줘야겠죠.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론 부하는 여기서 발생하는 장치 부하 그리고 플러스로 펌프 배관에서 발생하는 부하까지 담당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혹시 잘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냉방 과정과 난방 과정의 습공기 선도를 살짝 그려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문제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이기 때문에 공조냉동기계 기사 또는 건축설비 기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실기에서 이제 습공기 선도를 많이 그리죠. 예. 거기서 어느 정도 그리실 줄 안다는 가정하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건구 온도가 되겠고요. Y축은 절대 습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한번 냉방 과정 그려볼게요. 여기는 난방 과정 그려볼게요. 네. 먼저 여기가 이제 그 외기점이라고 하고요. 냉방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실내 공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좀 기호 같은 거 표시 다시 해드릴게요. 냉방이니까 이제 바깥이 더울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가 외기점, 여기가 실내 공기가 됩니다. 더 차가우니까. 제가 말 방금 전에 반대로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이제 외기점이랑 실내 공기점을 그었습니다. 그다음에 혼합점, 여기를 혼합점이라고 할게요. 혼합점. 먼저 냉방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아니면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실내 공기랑 외기랑 혼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출을 하죠. 그 과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ADP를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방금 살짝 이제 문자가 오는 바람에 끊겨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ADP 꿀 장치 노점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다시 그릴게요.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리려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히 써드릴게요. 냉방 과정은 보통 이게 꼭 답은 아닌데 혼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냉각 하고 그 다음에 제열이 필요하면 제열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 과정을 그릴 거고요. 난방도 미리 쓸게요. 난방도 기본적으로 혼합 먼저 하고 가열 하고 가습 하고 추출 이 과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가열 이 난방 과정부터 그릴게요. 여기에 실내 공기점을 찍고요. 여기에 이제 외기점을 찍습니다. 외기점과 실내 공기점이 혼합을 하고요. 그러면 혼합점은 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열은 수평선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가습은 열수 분비를 따르는데 한 이 정도 되는 열수 분비를 따른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가열이 완료된 점, 여기는 가습이 완료된 점 되고요. 자, 추출은 이렇게 추출점에서 실내 공기점으로 이렇게 추출이 되죠. 먼저 여기 냉각 과정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혼합했죠? 그 다음은 냉각입니다. 냉각 한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 팩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추출점은 이 정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열은 이 정도 있다고 하고, 추출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가정할게요. 제열이 완료된 점 여기다가 그릴게요. 네.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동그라미들부터 조금 다시 좀 손 좀 보고요. 그렇고요. 먼저 냉방 과정에서 혼합을 한번 그려볼게요. 혼합. 이제 여기가 이제 냉방 과정에서는 이제 외기점이 되고요. 여기가 실내 공기점이 됩니다. 여기는 혼합점이 되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냉각이 됩니다. 여기가 ADP인데
여기까지 쭉 냉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출이 됩니다. 여기를 추출점이라고 쓸게요. 여기 ADP점 썼고요. 여기는 BF, 여기가 CF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쓸게요. 그리고 난방 과정은 이제 여기가 외기점이 되고요. 여기가 실내 공기 점이 되고요. 가운데가 혼합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점으로 추출을 합니다. 여기는 추출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가열이 완료된 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냉각이 완료된 점 정도로 보시면 되죠. 여기도 써줄까요? 이 부분은 가열, 이 부분은 냉각. 제가 조금 왔다 갔다 설명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냉방 과정입니다. 먼저 냉방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이니까 외기점이 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겠죠. 그리고 외기점이 이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실내 공기점은 이제 더 차갑겠죠. 차가우니까 더 아래쪽에, 그리고 습도도 더 낮죠, 외부보다. 그래서 이 정도, 절대 습도 관점은 이 정도, 건고 관점은 이 정도 있습니다. 이 둘을 혼합을 합니다. 왜냐면 냉방 과정은 처음에 혼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혼합점은 약간 실내 공기점에 가깝게 형성이 돼요. 왜냐면 외기랑 실내 공기 혼합 비율 중에서 이 실내 공기 비율이 더 높거든요. 혼합점은 실내 공기점에 가깝게 형성이 될 거고요. 혼합점에서 이 ADP라고 코일 장치 노점 온도로 쭉 냉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혼합 공기가 이 코일과 접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이패스 팩터, 컨택트 팩터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 BF에 해당하는 포션만큼은 덜 냉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냉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냉각된 공기가 바로 실내 공기로 추출이 될 수 있긴 한데 이 실내가 관행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제어를 합니다. 여기 제열이고요. 여기 좀 써줘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가습 써주고, 바로 추출하면은 조금 관행될 수 있는 경우 제어를 해서 좀 관행량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실내가 꼭 필요한 실내 공기 냉각 전열부가 되었을 때 이제 실내 공기점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출점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기점, 실내 공기점, 혼합, 냉각, 제열, 추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방 과정입니다. 난방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실내 공기점이 겨울철이니까 더 따뜻하고 습도도 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점이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외기점은 밖은 더 춥고
또 습도는 낮으니까 건고 온도, 절대 습도 보시고 한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혼합점은 이제 실내 공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내 공기점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 혼합점에서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은 수평선을 이용합니다. 절대 습도는 이제 변하지 않고 가열이 되고요. 여기서도 제열이 수평선이었죠. 이것도 제열도 어느 일종의 가열이기 때문에 수평선이었고 제열이 쭉 되고요. 가열이 쭉 되고요. 가열된 점에서 이제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가습이 이제 공급되게 됩니다. 가습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가습 곡선은 열수 분비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뭐 증기가습, 온수가습 그 해당되는 열수 분비에 맞게끔 가습 곡선을 그려주고요. 그래서 가습을 해주면 이제 추출점에 달하게 되고요. 추출점에서 실내 공기점을 향해서 이제 쭉 추출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내 공기점, 외기점, 혼합, 가열, 가습, 추출 이렇게 난방 과정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먼저 여기서의 실내 부하를 좀 나타내 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실내 부하는 장치 부하에서 실내 부하 또는 이 구조체 부하, 유리창 부하, 침입 배기 부하, 내부 발생 부하, 실내에서 발생한 그 부하는 여기서 그림에서는 이제 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 추출점과 실내 공기점이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해당되겠죠. 초록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외기부하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도입 외기부하는 이제 요거에 해당됩니다. 여기 파란색 형광색.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여기 파란색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여기서 실내부하 도입외기부하를 좀 습공기선도상에서 좀 나타내 보려고 시간을 들여서 이제 냉방 과정, 난방 과정일 때의 습공기 선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은 실내부하는 여기 해당이 되고요. 추출점과 실내 공기점 그 사이가 되고요. 난방 과정도 추출점과 실내 공기점 사이가 실내 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입 외기 부하는 이제 외기점과 실내 공기점, 외기점과 실내 공기점 사이를 의미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2번,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이 좀 제일 컸고요. 2번, 3번은 1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획을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2번 냉방 부하, 여기는 3번 난방 부하. 이렇게 비교하려고 이렇게 구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냉방부하 구조체 부하 그릴게요. 여기다 쓸게요. 구조체 부하 벽 천장 바닥 천장 등 해당이 되고요. 구조체 부하는 이제 현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자멸, 현열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전열 알고 계시죠? 현열과 자멸을 합한 게 전열이고요. 전열이라는 것은 이제 습도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열과 잠열을 합한 게 전열이 되고요. 온도차에 의한 것만 있으면 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습도 변화까지 있다. 그러면 그건 잠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을 합한 게 전열이고요. 구조체 부하는 현열입니다. 이는 전도에 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리창 부하 유리창 부하도 이제 현열에 해당이 되고요. 유리창 부하는 이제 전도 그리고 일사로 구분이 되죠. 세 번째 침입 외기 부하 침입 외기 부하는 이제 현열, 잠열 동시에 다 있고요. 왜냐면 실내 공기와 이제 바깥 외기 사이에 이제 습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부 발생 부하 그래서 이제 인체, 조명, 기기 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부 발생 불안은 조명과 기기 같은 경우는 현열에 해당이 되는데 인체 같은 경우는 인체의 그런 피부에서 나오는 그런 열은 현열이 맞는데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니면 숨을 쉴 때 수증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은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잠열이죠. 그래서 얘는 현열, 잠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개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도유 외기 부하죠. 도유 외기 부하도 침입 외기 부하와 같이 이제 바깥 공기랑 내부 공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습도 차이가 현열, 잠열. 제가 가로를 쳤지. 되고요. 여섯 번째는 송풍기 덕트 부하죠.
선풍기 덕트 부하도 현열이죠. 일곱 번째, 펌프 배관 부하, 얘도 현열입니다. 그래서 현열, 잡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잡열이 습도랑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쉬워지죠. 왜 잡열이 습도랑 관계 있냐면 어, 이제 냉방 과정에서는 이제 수증기가 이제 물로 응축이 되고 또 난방 과정에서는 이제 물이 수증기로 공급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은 이제 열을 얻어야 되죠. 잡열을. 그리고 또 수증기가 물이 되면 그 잡열을 내놓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물과 수증기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습도랑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난방부하도 쓸게요. 난방부하는 똑같아요. 똑같이 쓸 거예요. 다시 한번 내색해 볼게요. 구조체 부하, 벽, 천장, 바닥, 지붕이죠. 지붕, 등. 이거 지붕으로 바꿀게요. 더 마르면 쓰겠습니다. 얘는 현열이고요. 지금 한 번에 외워버리세요. 반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유리창 부하, 현열이죠. 여기도 전도 일사가 있습니다. 근데 일사는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면 난방부에서 일사는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무시할게요. 안전 측으로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침입 외기 부하는 이제 습도가 있으니까 현열, 잠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번째, 내부 발생 부하, 현열, 잠열이 있고요. 또 이제 인체 조명 기기 등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 발생 부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할게요. 안전 측으로 무시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도입 외기 부하 현열 잠열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선풍기 덕트
부하이고요. 네, 현열이고요. 일곱 번째 펌프, 배관, 부하, 얘도 현열이 있고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냉방부와 난방부와 이 부하 구분을 먼저 잘 구분을 해놓으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이제 동일한데 이제 계산할 때 뭐 조금씩만 다른 것뿐이에요. 뭐 유리창 부하 같은 경우는 뭐 전도는 고려하는데 난방에서는 일사는 무시하고, 내부 발생 부하는 거의 통째로 난방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제 외울 때도 편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다 똑같은데 얘만 없는 게 난방부하야. 근데 왜 없는지 이해가 되니까 다 써놓고서 없앨 수가 있겠죠. 지붕 써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산식 해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열 전달 되게 기본적인 그런 식들이기 때문에 또 기사를 공부하셨다면은 이제 아실 거고, 그리고 계산식은 여기 냉방부하랑 난방부하를 동일하게 조금 쓸 거예요. 첫 번째 구조체부하 플러스 유리창 부하. 근데 전도인 경우에 Q는 U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Q의 단위는 와트가 될 것이고, 이 열관류율 단위는 와트 미터 제곱 켈빈. 온도의 단위를 켈빈으로 쓸게요. 그리고 A는 미터 제곱, 온도는 켈빈.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죠. 여기도 플러스라기보다는 이제 AND로 바꿀게요. 이따가 이게 열전달 관계식이잖아요. 뭐 U를 전도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열관류, 이게 열전도율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류 열전달 계수가 이제 실내 측이랑 이제 바깥 측에 열전달 계수 고려한다면 얘는 열전달 계수와 열전도도가 이제 합쳐진 열관류율 또는 열저항의 역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트의 단위는 줄 퍼 세크잖아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관류율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거기다가 미터 제곱하고 켈빈 곱하면 이제 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부하나 유리창 부하에서도 전도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창 부하 D는 14. 이제 Q는 I 곱하기 A가 됩니다. Q는 이거 와트고요. 그리고 I는 와트 퍼 미터 제곱. A는 이제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침입 외기 부하 and 도입 외기 부하 써보겠습니다. 먼저 얘네들은 현열과 잡열이 있기 때문에 현열과 잡열 구분해서 쓸게요. Q는 CMT라는 공식 아시죠? CMT가 모체가 되고요. 먼저 비열을 쓸게요. 여기는 기호 대신에 직접 숫자를 넣어 볼게요. 공기의 비열은 한 1.1kJ per kg 켈빈 정도 되니까 줄로 표현을 하면 101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CMTM을 이제 밀도랑 최적 유량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밀도는 공기의 비율은 1.2 그리고 송풍량 Q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이 단위는 와트고요. 1010은 이제 줄 퍼 킬로그램 켈빈 되고요.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고요. Q는 미터 3승 퍼 세크가 되고요. 델타 T는 K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현열인데 보면은 킬로그램 지워지죠. 미터 3승 지워지죠. 그러면 결국 K 지워지죠. 줄 퍼 세크 와트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잡미율도 한번 그려볼게요. 0도씨 그런 물의 잡열이 2501kJ per kg이에요. 그러니까 0도씨 물이 0도씨 수증기가 되려면 2501kJ per kg, 1kg당 2501kJ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잡열을 구할 때는 해당 온도에서의 그런 잡열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간략하게 0도씨 잡열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2501kJ이기 때문에 줄로 표현할 거라면 201에 03개를 2501에 03개를 붙여줘야 되고요. 곱하기 1.2 공기 밀도 곱하기 Q 곱하기 절대 습도 차 이거 곱해줘야 됩니다. 얘는 단위가 와트, 잡열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그리고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송풍량은 미터 3승 퍼 세크 절대 습도 차는 이제 킬로그램 프라임 분의 킬로그램이죠.
이 킬로그램 프라임은 이제 물 또는 수증기, 킬로그램은 그냥 공기라서 사실 여기 잠열도 킬로그램 프라임이었습니다. 따져보면은 킬로그램 프라임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 삼성 없어지고 줄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플러스 얘가 이제 수증기다 보니까 이제 수증기가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그 필요한 열량, 그 다음에 수증기가 또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 온도에서 저 온도로 가는데 필요한 그런 열량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난방인 경우에 가습이라고 한 경우에 만약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증기가 이 온도에서 저 온도로 이제 가는데 필요한 열량이 또 필요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냉각 감습을 하는데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 그리고 그 물이 아, 예.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 온도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그런 온도에 따른 열량, 그리고 그 수증기가 물로 변환되는데 필요한 잠열량,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수증기의 비열이 또 들어갑니다. 1010은 물의 비열이 있지만 1850은 이제 수증기의 비열입니다. 곱하기 1.2, 여기 똑같죠?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X를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공기 전체가 아니라 공기 중에서 그런 수증기나 물에 해당되는 포션이기 때문에 절대습도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포션이기 때문에 델타 T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850 비열의 단위는 이제 줄 퍼 킬로그램 켈빈, 그리고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3승, 송풍량은 미터 3승 퍼 세크. 여기도 사실은 킬로그램 프라임이에요. 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습도는 킬로그램 프라임,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델타 T는 켈빈이 되겠죠. 그러면 따져보면 미터 3승 없어지고요. 킬로그램 없어지고요. 킬로그램 프라임 없어지고요. 켈빈 없어지고, 그러면 줄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이따가 좀 써줘야겠네요. 얘는 현열, 얘도 현열, 얘는 현열, 얘는 잠열. 여기 한번 침입외기와 도입외기 다시 보실래요? 그래서 현열에서 공기의 비열과 온도차에 의한 그런 현열을 해줘야 되고, 또 잠열, 절대습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 따라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니까 그 포션에 대한 그 열량이 잠열량이에요. 그래서 잠열량, 근데 이게 0도씨 기준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온도에서 잠열량이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한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그 온도에서의 잠열량은 2501보다는 작거든요. 왜냐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에서 증기에서 물로 변하는 잠열량이 조금씩 작아져요. 그래서 0도씨일 때를 기준으로 그런 잠열량을 이용하면은 이제 보수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그 온도에 맞는 잠열량을 써주는 게 더 정확하고, 근데 그냥 간단히 0도씨에서의 잠열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850은 뭐냐? 만약에 가습인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먼저 그 온도에서 수증기를 변화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온도에서 다른 온도로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공기가 아니라 수증기인 상태, 또 물이 아닌 수증기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증기에 대한 그 온도로 가는 그런 또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열인데 잠열에 제가 그냥 포함을 시켰어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감습인 경우는 이제 먼저 얘부터 어떤 온도에서 어떤 온도로 수증기가 냉각이 되는데 필요한 열량, 그 다음에 그 온도에서 이제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잠열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어, 말로 설명드리면서도 잘 이해되실까 걱정이 좀 되는데 분명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지 실제로는 되게 쉬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근데 계산할 때 보면은 이제 이 포션은 그냥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포션은 잔열보다 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포션은 계산을 해보면 결국 1850에다가 델타 T 곱한 거랑 이 2501,000이랑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양을 비교할 때. 근데 뭐 온도가 뭐 10도씨 차? 뭐 100도씨 차 나이 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도씨 차 나이 난다고 해도 1850에 공이 두 개 더 붙는 수준이죠. 그러면 이 잔열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100도씨가 되지도 않을 것 뿐더러 그러니까 거의 이 포션에 비해서 이 포션은 작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포션이 또 0도씨일 때 잔열이니까 좀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션은 사실은 무시하고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일단 원칙은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덧붙여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AND를 써볼게요. 그래서 구조체부와 유리창부에서 전도, 유리창부에서 1사, 그리고 침입외기부와 도입외기부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안 했네요. 내부 발생부와 그리고 세 개 안 했죠. 송풍기 덕트부와 펌프 배관부와 얘네 둘은 하나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구획 좀 그렇고요. 거의 한 1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살짝 구획만 해주고요. 4번이죠. 4번 내부 발생 부하 인체 조명 기기 등이었죠. 얘는 Q는 이제 HS 현열량 뭐 단위 개수당 단위 인원당 현열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을 이제 개수 또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Q는 와트, HS는 와트 퍼 EA 또는 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N은 이제 EA or in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잔멸 부분도 Q는 H L 곱하기 N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와트, 얘도 와트인데 EA가 될 수도 있고 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얘는 EA 또는 인 EA는 개수, 인은 사람 보시면 되죠. 얘도 현열, 얘는
그러니까 내부 발생부에서 그냥 인체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1인당 발생하는 현혈량이 있을 거예요. 냉방이라고 쳤을 때. 왜냐면 난방일 땐 고려 안 하죠. 그리고 잠열의 경우도 동일하게 1인당 발생하는 잠열량이라는 것이 이제 어, 간단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열 잠열 공식을 한번 구해봤어요. 계산식 해봤죠. 그 다음에 5번 송풍기 덕트 부하 앤드 펌프 배관 부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뭐 직접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간략 추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간략 추정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서의 그런 실내부와 그리고 도입 외기부와 이 두 개의 비율로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내부와 플러스 도입 외기부와 의 10%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런 퍼센트 추정이 덕트나 배관의 길이가 엄청 길어지면은 이제 이걸로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잘 보이시나요? 참고사항. 그리고 번 참고사항. 참고사항은 이제 그래서 난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난방이라고 할 때 이제 구조체부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기 온도차를 해주는데 거기다가 방위 계수를 또 곱해줘야 돼요. 유리창 부하일 때도 전도일 때도 난방일 때 일산 안 하죠. 전도일 때도 외기 온도차에다가 이제 방위 계수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인 경우는 구조체 부하인 경우는 이제 외기 온도차가 아니라 상당 외기 온도차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외기 온도차를 구조체 부하일 땐 계산을 해주고 또 냉방일 때 이 유리창 부하에서 전도는 상당 외기 온도차를 쓰지 않고 외기 온도차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전체적인 기본적인 이론은 열전달 관계식인데 조금씩 뭐 팩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체되는 값들을 쓰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지금 기본을 안 상태에서 추가하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만 써드리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리창 부하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은 아니고 냉방일 때만 해당되는 거죠. 이 14, 유리창 부하 14. 얘는 그래서 일사광도 그리고 면적 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폐 계수라든가 쉐이딩 코이피션트 또는 태양열 취득 계수, 솔라 힛 게인 코이피션트 이런 것들을 또 곱해줘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제 적어드립니다. 외기온도 차를 넣으실 건지 상당 외기 온도차를 넣으실 건지 또 외기 온도차에 방위 계수를 고려하실 건지
그리고 일사강도를 고려할 때는 이제 차폐계수나 태양열, 취득계수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 네.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난방일 때 구조차 부하랑 유리창 부하 전도 관점 구할 때는 이 외기 온도차에다가 방위계수 곱해줘야 되고, 이 난방인 경우는 이제 유리창 부하 일산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 냉방일 경우에는 구조체 부하는 이제 방위계수나 유리창 부하에도 방위계수 곱하지 않는데, 구조체 부하에는 이제 외기 온도차 대신에 상당 외기 온도차를 해줘야 되고, 또 유리창 부하에는 여기도 방위계수 없는데 냉방일 때는 이제 상당 외기 온도차가 아니라 얘는 또 그냥 외기 온도차이고, 유리창 부하에서 일사는 냉방일 때 여름철일 때 일사 강도만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쉐이딩 코에피션트나 아니면 솔라히트 게인 코에피션트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 하나 더. 보통 부하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여기 써 있는 부하 외에 뭐 제열 부하 또는 가습 부하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냉방에서는 제열 부하를 추가할 때가 있고 난방에서는 가습 부하를 추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열 부하 그리고 가습 부하.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좀 동그라미 칠게요. 가습 부하, 제열 부하는 여기가 제열 부하죠. 가습 부하는 여기가 가습 부하죠. 보이시죠? 네, 여기가 제열 부하, 여기가 가습 부하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제열부와 가습부도 이제 필요한 게 맞고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이제 에딩 추가가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혼합할 때 그 외기 부하 그리고 이제 실내 부하 이렇게 이런 것만 고려해 주면 되는데, 제열이나 가습은 이제 습공기 선도상에 우리가 냉방 과정, 난방 과정을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추가된 그런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외기와 실내 공기와의 차이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이제 쭉 냉방부, 난방부를 썼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습공기 선도상에서 이런 냉방, 난방을 조작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제열이나 가습이 추가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하에 추가된 부하들이 이제 제열 부하, 가습 부하 이렇게 여기다가 참고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시면은 이런 냉방 부하에 제열 부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난방 부하에 가습 부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약간 추가된 조작하기 하다 보니까 추가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장시간, 오늘도 개념이 좀 간단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여기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